요즘은 뭐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도 많고 더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점점 많잖아요. 그러한 자극들을 점점 더 강하게 찾으면서 좌우위에서의 즐거움 양을 늘려나가는데, 이게 실제로 섹스를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형태로 좌우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섹스로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줄어들게 되더라. 요게 남성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이 해당됐다라고 나오고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운 게, 좌위와 섹스는 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가 다른 걸까? 생리적인 지표를 봤을 때 좌위를 할 때 분비되는 지표와 섹스를 한 이후에 분비되는 지표가 달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는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브로디와 크리거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실제로 실험실에서 성교로 오르가즘을 느낀 후에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량과 좌위로 오르가즘을 느끼고 난 이후에 프롤락틴 분비량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가즘의 뇌과학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강렬한 오르가즘을 느낀 이후에 편안함,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뭐 슬픔도 사라지고 치유받는 편안함과 관련되어 있는 분비 물질이 프롤락틴이라고 얘기를 했죠. 프롤락틴의 분비량은 섹스 후에 좌위를 했을 때보다 무려 400% 이상 높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도파민도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도파민 빡 분비되고 나서 프롤락틴 분비되면서 느끼는 이 생리적인 경험은 압도적으로 섹스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섹스와 좌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뇌과학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는가라고 하는 연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간지럽히면 하나도 안 간지러운데 누군가 딴 사람이 똑같은 데를 이렇게 만지면 간지러운 게 왜 그렇지? 이걸 심지어 실험자들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인공손 같은 게 막 간질간질하게 하도록 버튼을 누르면 상대를 간지럽히는 간지럼 기계를 만들어요. 상대가 버튼을 누르면 나를 간지럽힙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간지럽히는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손으로 나를 간지럽혀도 안 간지럽지만 내가 나를 간지럽히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역시도 안 간지러운데 상대가 버튼을 누르면 간지러운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 내가 무언가 주도적으로 나의 의지로 몸을 움직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했을 때는 뇌가 그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카피본을 쫙 내려가지고 그거 내가 하라고 한 거야, 그거 내가 몸을 움직이라고 해서 얘가 움직인 거야 라고 뇌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움직였냐 아니냐에 따라서 뇌가 느끼는 감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간지럽힐 수 없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섹스에 대입해 볼까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스터베이션 좌우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자극을 주는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 뇌가 이미 알고 있는 자극을, 예측한 자극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져줄 때, 터치할 때, 키스할 때 어떤가요? 상대가 어떤 동작을 할지, 어떠한 촉각이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가 나를 터치할 때의 느낌은 우리가 훨씬 민감하게, 훨씬 강렬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터치의 과학도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을 때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가 움직인 거야 라고 예측되는 행위로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쾌감과 내가 제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나에게 어떤 성적인 자극을 줄 때 뇌가 경험하게 되는 도파민 분출은 아마 압도적으로 다를 거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사실 섹스가 좌위보다는 훨씬 짜릿하고 즐거울 거다. 그리고 분명히 다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의 예외도 있긴 한데요. 특정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책으로 논문으로 섹스와 좌위를 연구해도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좌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백인 남성들이고 그나마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실험실에 불러가지고 돈 주고 좌위를 시킨 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연구 결과보다 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나이대를 다 고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아쉽게 남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요 근래 나온 연구들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최신 연구가 하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바로 2022년도에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나왔던 연구인데요. 18세와 83세 사이에 1355명이 넘는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대규모 좌위 연구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많은 것들을 답할 수 있게 됐죠.
일단 이 연구에서 밝혀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남녀가 자위 행위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자위 행위 시작 연령부터가 다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일찍 시작해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18세쯤 됐을 때는 거의 80%가 넘는 남성들이 자위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18세부터 30세까지 쭉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요 스페인 연구가 아니라 다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심지어 만 5세 이전에 자위 행위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꽤 됩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 시기부터 자위행위를 시작했던 남자아이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 통계에 등장하죠. 자, 근데 두 번째,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자위행위를 시작하는 나이는 비교적 늦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위행위로 경험하는 오르가즘의 그 쾌감의 강도가 커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꽤 든 이후에 자위로 경험할 수 있는 쾌감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자위행위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다룰 때는 항상 가설과 이론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자위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가 대체 이론이고 하나가 보완 이론입니다. 한 캠프는 뭐라고 말하냐? 자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섹스에는 안 좋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자위라는 것은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의 섹스에 도움이 된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흥미롭게도 대체 이론은 남성에게 맞고 보완 이론은 여성에게 맞습니다. 자, 일단 남녀 모두 자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혼자 있을 때도 성욕을 느끼는가? 아니면은 나를 자극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성욕을 느끼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의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도 성욕을 느낍니다. 근데 많은 여성의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성욕보다 누군가 나의 성욕을 자극하는 상대가 있을 때 느끼는 성욕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 자위를 일찍 시작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성욕을 느껴서 매번 그 성욕을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자위 행위로 충분히 성욕이 해소가 되면 굳이 섹스를 더 하지 않는 남성들도 꽤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도 많고 더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점점 많잖아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더 야하고 그러한 자극들을 점점 더 강하게 찾으면서 자위에서의 즐거움 양을 늘려나가는데, 이게 실제로 섹스를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형태로 자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섹스로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줄어들게 되더라. 요게 남성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이 해당됐다라고 나오고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운 게 자위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제로 섹스를 할 때도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이 올라갔고요. 실제로 오르가즘을 느낄 때 빈도만 올라간 게 아니라 강도도 올라가고요. 내가 섹스를 하는 파트너와 교감을 느끼거나 더 큰 행복감을 느낄 확률도 올라가고요. 내가 스스로 성적인 억제하는 게 내려가면서 난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고 더 다양한 즐거움을 관계 안에서 찾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죠? 자위를 많이 할수록 남성의 경우에는 커플간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커플간 만족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오르가즘의 퀄리티도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남녀 차이가 보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에게는 어떠한 경험이 더 많이 중요한가? 섹스의 경험이 더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몸을 내가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이 경험치가 늘어야 섹스가 더 즐거운 거겠죠.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위 행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잘 발견하고 잘 알아갈수록 상대와 함께 즐거움을 느낄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논문에는 남녀 차이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2022년도에 나온 연구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인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가 실제로 자위로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떠한 이유에서건 내가 자위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죄책감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자위 행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거나 아니면 섹스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반면, 그것에 대해서 내 몸은 내 거고 내가 즐기는 게 어때서?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위 행위가 실제로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시작이 자위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로 시작을 했죠. 좋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자위를 통한 긍정적인 몸과 뇌의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믿는 편이 조금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위와 섹스는 다른가? 그리고 자위를 할 때 남녀의 뇌가 다른가?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을 다뤄봤는데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섹스를 책과 논문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책과 논문으로 배운 사랑에 빠진 뇌의 이야기를 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아주 건전하게 사랑과 섹스와 관련한 뇌과학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